264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시정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시흥시 스마트 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 등 총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요일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스마트 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스마트 시티 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시티 과장 김영복입니다. 시흥시 스마트 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스마트 도시 건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절차와 관련된 규정을 마련하고 사업 추진 시 시민 참여 보장과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스마트 도시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두 번째, 스마트 도시 기반 시설인 운영센터의 업무와 효율적인 관리 운영에 대해 정의하였고, 세 번째, 스마트 도시 건설 사업에 있어 의결기구로서의 스마트 도시 사업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을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도시 추진의 거버넌스 체계를 위해 실무협의체, 시민협의체, 자문단 구성을 명시화하였고,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스마트 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스마트 시티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박준호 의원님 질의하실 하나만 위원입니다. 좀 체크를 할게요. 그때 그 운영 조례안에 보면은 그 이초옥 의원이 이제 25명 이내로 하기로 이렇게 이제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 임기가 거기 보면 2년에 2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는 게 맞나요? 지금 그때 저희 간담회 때 그렇게 했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2년 하고 한 차례 정도 이렇게 그 연임이 가능하다고 하는 게 이제 보통인데, 이건 이제 우리 이제 이쪽은 왜 2번으로 했던 거는 그럼 합이 6년이잖아요. 그게 뭐 따로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네. 우리가 알면 스마트 시티 사업이라는 게 단기간에 결정되는 부분이 아니까 약간 전문성 위주로 좀 선정된 위원을 자주 교체하면 여러 가지 좀 혼란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좀 좀 시작이고, 네. 또 이쪽 해서 한 6년 정도는 해야 기반이 좀 잡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했으니까, 그건 뭐 운영하면서 나중에 문제가 된다면 뭐 조정을 하도록. 아니 뭐 그런 건 아닌데, 예. 그래서 혹시나 대부분이 보면은 이제 2년에 한 번 연임인데 여기는 2차례 연임을 할 수 있다고 그래서 관무 좀. 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저도 이복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한 가지만 저도 이게 스마트 시티 도시가 맞나요? 이게 되게 어려워서 영어도 어려워요. 스마트 도시, 이 도시가 우리 시흥시 전체가 스마트 도시인 거죠? 그런가요? 아니면은 105동만 일정 부분 구역을 지정을 하고 그 도시를 스마트 도시로 지정을 한 건가요? 저희 지금 계획은 그런 부분들을 스마트 도시 계획에 담고 있고요. 네. 도시 그러니까 계획은 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틀로는 시 전체가 스마트 도시로 우리가 선정이 된 거죠. 이게 공모 사업 아니었던가요?
이제 구분을 좀 해주시는 게 이제 공모 사업은 정황 지역에 대해서만 공모 사업이 진행됐던 거고요. 그러니까 시 전체가 예, 스마트 도시고 공모는 정왕동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선정을 한 거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저만 이해가 좀 떨어진지 모르지만 되게 좀 어렵기도 하고 이제 이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그 과에서는 저희 의원들한테도 좀 학습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미 선정된 도시고 또 이미 해야 될 사업이라고 하면 조금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아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좀 장기적인 안목을 내다보고 이 밑바닥부터 좀 차근차근 준비를 해 간다라고 하면 그래도 시민들한테도 상당 부분 좀 큰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단은 저희조차도 이 전체적인 개념이나 또 이런 방향성이나 이런 게 좀 많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좀 그 개별 의원보다는 이것과 관련된 전체적인 그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과가 주관을 해서 저희 의회에 좀 해준다라고 하면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의원님 말씀대로 좀 어려운 개념이고 또 처음 접해보는 개념이라서 지금까지 이제 직원 내부적으로 교육을 좀 하고요, 이해를 좀 도모하는 과정을 거쳤고요. 향후에는 의원님을 비롯해서 시민들이 이제 어느 정도 구성이 되면은 교육 과정을 밟을 예정이고요. 제가 좀 구성하기로는 이제 견학 같은 것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원님 모시고 견학도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차근차근 준비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네. 지금 그냥 간단하게 우리 의원님들 도시환경위원회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빨리 알아야 되잖아요. 간단하게 스마트 도시가 되면 우리 시민들한테 뭐가 편리한가 이런 것만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지금 이제 스마트 도시를 보는 관점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는 뭐냐면은 시민들이 편해진다. 그러니까 똑똑한 도시잖아요. 스마트 도시를 이제 우리말로 해석하면은. 그래서 똑똑한 도시가 되면 시민들이 편해지는 거고요. 또 시민들의 시간을 절약해 준다는 개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BIS 같은 경우에는 예측이 가능하고 예를 들면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도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시민들에게 시간을 돌려준다는 의미도 있고요. 편익을 주는 큰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한 측면에는 우리 도시법이 산업진흥이라는 말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가적으로는 스마트 도시 서비스를 자꾸 개발하고 확산하면서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겠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 쪽 측면에서는 우리 시가 스마트 도시로 유명해지면서 관련 업체들이 많이 유치가 되는 거고 또 그런 분야에 똑똑한 분들이 많이 왕래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시 품격이라든지 그레이드가 높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 과장님 그 제가 하나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조례 지금 내용을 보면 이제 의무사항은 이제 별로 없고 그 선택사항으로 운영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대부분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 정도로 강제성을 좀 덜 둬도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난 그 2월 달에 우리 시와 산단이 스마트 산단으로 그 공모에 인증된 건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역시 주거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 시티라고 하면 그 지금 스마트 산단, 스마트 팩토리라고 얘기를 하던데요. 그것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스마트 도시 실증 도시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 시가 맡은 과업이 일자리 창출 이런 거였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뭐 기업 지원과라든지 소상공인 이쪽에서 보면 일자리를 요번에 뭐 25,000개를 시흥시에 만들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시가 맡은 과업이 그런 부분이고 특히 우리 바로 인근에 있는 시와 산단이 스마트 산단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 청내에서도 그 해당 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좀 하셔서 전반적인 그림을 잘 그려주시기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 위원장님 말씀해주신 대로 그 스마트 산단 이제 지정될 때 그 언론 보도에 보면은 실증 사업과 연계하는 데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업이 아마 실정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실정 사업하고 반드시 연계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기업지원 특별위원회를 이제 하면서 해당 부서의 과장님한테 이제 그 내용을 물었더니 갑자기 이게 지정이 되고 그래서 4월 말까지 사업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좀 난감하다 이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스마트 시티과에서 한 발 더 앞장서서 해당 과하고 좀 협업을 하시기 당부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노영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과장님께서는 스마트 도시란이라는 그 이 규정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이제 법적인 규정은 뭐그 도시 건설에 있어서 ICT와 융합해서 서비스를 만들어 나간다는 게 이제 그렇게 법적으로는 돼 있지만은 제가 생각하는 스마트 도시는 굳이 ICT뿐만 아니고 일단은 큰 틀에서는 어쨌든 간에 시민들이 편하게 만들어주는 게 스마트 도시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유럽 같은 경우에는 페인터칠을 시민들에게 뭐 효과적으로 하는 것도 스마트 서비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큰 틀로 좀 봐주셨으면 합니다. ICT만 너무 국한하지 말고 시 전체적으로 스마트 시티가만이 스마트 도시를 만드는 거라고 보지는 않고요. 예를 들면은 뭐 청소 서비스를 뭐 개선해서 시민들의 편익을 줬다 이런 부분들도 저는 스마트 서비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어떤 방식의 수단과 어떤 방식의 정보를 유입을 시켜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골격은 일단 데이터를 모아야 된다는 게 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그 공공성이 큰 부분들은 저희가 센서들이라든지 데이터를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공공성이 아니고 일반 민간이 참여하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민간한테 개방해서 민간이 서비스 모델이라든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줘서 그런 자료들이 우리한테 많이 올라올 수 있게 만드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제가 생각했었는데 훨씬 더 좋은 답을 주셔가지고 안심이 좀 되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 스마트 도시를 만드는 핵심이 아까 말씀하셨던 정보를 모으는 빅데이터 구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빅데이터를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로 구축하느냐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셨던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이라든가 어떤 시흥 도시의 어떤 이게 프레임이라든가 뭐 교통 프레임, 환경 프레임, 재난 프레임 여러 가지 영역을 시민들에 맞게 고쳐내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보를 모으려면 빅데이터 구축을 해야 하는데 빅데이터를 어떤 방식으로 지금 모으고 있고 빅데이터를 모으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지금 시에서 생각하고 있냐라는 게 저는 좀 이렇게 고민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뭐 적은 자원이 들어가서 모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단기간에 모을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전체적으로 그 정황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그 스마트 시범 도시에 투입되는 자원이나 시흥시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투입하고 있는 자원이나 이걸 같이 연계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야 이 빅데이터가 제대로 좀 구축이 되고 그것을 활용도 여러 행정 영역에서 활용을 좀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모으는 것이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걸 가지고 적절하게 필요한 방식으로 활용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시스템이 구축이 되고 그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이게 저는 스마트 시티로 가는 가장 기초적인 그 단계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이렇게 그 정책의 방향을 잡고 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지금 시흥의 은계도 그렇고 목감도 그렇고 장현 장곡도 그렇고 신도시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계획 단계에서부터 지금 말씀하시는 스마트 도시를 지향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례로 수인산업도로도 아침에 출퇴근할 때는 차량들이 많고 한낮에는 좀 적거든요. 또 이면도로로 가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면도로일수록 사람들의 통행 때문에 사람들의 안전 문제 때문에 신호등이 굉장히 길어요. 그러면 어떤 신호등을 보면은 그 이 차량이 서 있으면 그걸 확인하고 나서 좌회전 신호를 주고 막 이제 그런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결국은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거고 우리가 현재 신도시를 만들면서 그런 방식을 구축한다면
역시 신도시스럽네 라는 방식으로 저는 생각이 좀 될 수 있다. 시민들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실증 도시, 그다음에 실증 도로 부분에 있어서는 최소한 지금 시흥시에서 만들고 있는 신도시부터 이 구축을 하고 구축하도록 하고, 그래서 그것을 경험하게 하고 그것이 얼마나 그 사람들한테 편익을 제공하고 있는지 느끼게 해서 좀 이제 그런 게 이제 확산되면은 구도심이나 시흥시 전체로 좀 이게 넓혀갈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좀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첫째는 빅데이터를 모은 건에 대해서 굉장히 좀 관심을 좀 많이 모으고 자본을 투입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만들어진 빅데이터를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교육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다음 세 번째는 현재 구축되고 있는 신도시에서부터 실증 도시, 실증 그 거리로 만들어서 이 시민들이 좀 느낄 수 있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다.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우리 과장님이나 아니면 스마트 시티카에서 지향하는 스마트 도시를 가장 좀 이렇게 잘 드러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실증 도시에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 이제 신도시 부분은 이제 저희가 이제 LH라든지 그런 부분하고 협상을 할 때 계속 지속적으로 많이 요구를 하고 있고, 어느 부분은 일정 부분은 받아내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은 그래도 이제 저희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협상을 해 나가야 될 부분 같습니다. 뭐 우리 국장님이 이제 더 도시계획과 관련돼서는 전문가시고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알 수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그 도시계획 입안 단계에서부터 저는 일정 부분 시의 입장을 견지를 하면 그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도 반영이 될 거라고 보고요. 지금 정말 걱정스러운 것은 이런 겁니다. 지금 신도시가 만들어졌는데 신도시의 그 이면도로에는 그 전선이 지중화되어 지공이라고 가공이라고 그러나요? 전봇대를 세워서 띄우는 방식은 이렇게 면하고 있는데, 거기서 조금만 나오면 큰 도로들이 있잖아요. 그 사업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큰 도로. 그러니까 일례로 보면은 은계지구의 수인산업도로가 전면 접해 있지 않습니까? 은계지구 안으로 가면 다 지중화되어 있어요. 근데 밖으로는 다 지공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도 우리 시에서 사업 시행자들한테 강제를 못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강제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아까 말씀하셨던 것도 좀 담보하고, 그러면 시민들이 좀 깨끗한 도시를 보는 것도 스마트하잖아요. 예, 그런 정도로 말씀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원님 뭐 좋은 의견 주셨고, 지금 저도 가서 보니까 뭐 아까 이복희 의원님 말씀했지만 스마트가 상당히 어려운 건 사실인데요. 좀 다양성이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면 신호등 그 부분 바로 실행 가능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실시간으로 센스 넣어서 필요할 때 하는 부분, 그런 거는 저희가 국토부에 사실은 지금 동원 아파트 사거리를 제가 그 교통국장 할 때도 한번 공모를 했다가 떨어지긴 했는데, 이 스마트 시티에 적용을 한번 해보고, 스마트 지금 뭐 기존의 신도시 있는 부분에는 이제 기획이 이제 저기 안 됐습니다. 뭐 거모 공공이나 하중 같은 데는 충분히 우리가 이제 VCT라든지 아니면 뭐 산단 이런 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어제도 이제 LG U+ 이제 가봤는데, 아까 우리 과장이 얘기도 했습니다. 의원님들 이 견학을 많이 다니셔야 되겠더라고요. 저도 가보니까 이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여기 있는 부분은 아주 우물한 개구리인데, 우리 노영수 의원님 많은 해박한 지식하고 계신데, 하여튼 저희가 같이 공부하면서 의원님들 뜻에 어긋내지 않도록 우리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도 우리 시흥이 굉장히 스마트하게 좀 빠르게 그래도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가보니까 의원님 많이 도와주시면 더 열심히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스마트 시티과의 그 견학 관련된 예산을 지난 연도에 저희가 한 푼도 이렇게 손대지 않은 이유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극 활용하셔서 전혀 타도시에 비해서 떨어짐이 없이 시대를 앞서가지는 못해도 최소한도 스마트하게 좀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스마트 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스마트 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스마트 시티 사업단장, 스마트 시티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횡단도로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공동발의 의원이신 성운창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창 의원입니다. 시흥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야간에 횡단보도에서 차량 운전자 및 보행자의 시야를 확보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목적과 용어, 적용 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투광기 설치 계획 수립 및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행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운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회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께서 시흥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저희 나라 이제 교통 사고율을 보면 대부분 이제 보행자 사고가 한 40%, 그리고 이제 차대차 사고가 35%입니다. 더불어서 이제 주로 이제 보행자 사고가 야간에 많이 나는데, 이러한 조사 내용을 본다면 이번에 발의된 투광기 설치 조례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위원님께 질의해 주시고, 기타 세부 사항은 교통행정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복 의원님 질의하시기 네. 바랍니다. 과장님, 예. 이제 본 의원도 밤에 다녀보면 상당히 필요하다라고 공감은 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대부분이 횡단보도에 보면 볼라드 설치가 다 돼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그 볼라드가 다 훼손되어 있고, 그래서 이 투광기 설치와 볼라드를 어떻게 잘 정리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필요는 하거든요. 예, 예. 예. 근데 지금 보면 볼라드가 다 횡단보도마다 거의가 다 되어 있는데 대부분 훼손도 많이 됐고, 예. 그러면 이걸 다 걷어내고 투광기 설치를 할 건지 아니면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예, 합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작년 말까지 해가지고 예. 저희 시 전역에 있는 교통 시설물에 대해서 전체 한번 좀 훼손된 부분이라든가 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마쳤고요. 지금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비를 해가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정비를 계속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위치나 예, 예. 눈높이 이런 게 이제 상당히 민감한 거잖아요. 그다음에 주변에 이 빛으로 인해서 또 다른 피해도 생길 수도 있는 예, 예. 거고, 그리고 이제 디자인이나 이런 것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깊게 했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노영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투광기가 신호등 위에서 횡단보도에 내려 쏴주는 그 조명을 말하는 거죠. 예, 예. 예. 그럼 지금 그러니까 사거리 신호등에 예. 사거리 신호등에서 신호등 전체 한 세트를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현재 얼마가 됩니까? 저희가 한 면당 한 200만 원에서 한 300만 원 예상하고요. 4개 정도면 한 8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왕복 4차선 도로에 사거리 신호등 전체를 설치하는 데는 제가 한 5, 6천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아니 그거는 이제 신호등 전체 한 세트가. 예, 예.
요거는 이제 투광등만 말씀드렸어요. 예, 그러면은 그 설치 비용이 약 1,000만 원 정도가 이제 더 올라가야 되겠네요. 예, 그렇게. 예, 그러면 이 투광기에서 쏘아지는 그 전기요금 있지 않습니까? 예, 전기요금도 시흥시 부담이죠. 예. 그러면 1년에 이 투광기를 신호등마다 다 설치했었을 때, 그러니까 모든 신호등마다 다 설치했었을 때 예. 시흥시가 부담해야 될 예산액도 좀 산정을 해 보셨나요? 저희가 지금 설치되는 투광기는 대부분 이제 LED, LED, 예. 조명으로 이제 예. 설치돼 가지고 그렇게 이제 크게 늘어날 거로 생각을 안 하는데, 그래도 그 시민의 안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면을 고려한다면 필요한 시설이다. 예, 뭐 이렇게 이렇게 많이 해서 나쁠 건 없겠으나 예. 이게 또 과잉 여부도 좀 잘 저는 보셔야 된다고 보고, 예. 그다음에 이제 이 시민들의 안전 부분을 뭐 소홀히 할 수는 없는데, 저는 안전을 우선으로 한다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보행자 신호가 약 한 40%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려면 이거부터 우선 좀 잡아야 되지 않냐, 이제 그것에 대한 핵심으로 제가 한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그 차량 정지선이 있습니다. 예. 그렇죠. 정지선이 있는데 정지선 상태에서 앞에 신호등이 이 아이라인으로 잘 보여야 되죠. 예. 근데 이 신호등 설치가 잘못돼서 이 횡단보도 앞에 섰을 때, 그러니까 차량 정지선 앞에 섰을 때 이 신호등이 안 보이는 신호등이 종종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먼저 전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횡단보도 앞에 차량 정지선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거리 같은 데나 예, 아니면 무슨 어떤 데 보면은 횡단보도가 있고 횡단보도 지나서 또 이렇게 차량 정지선이 있는 게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도 하여튼 먼저 이 어떤 게 더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지 잡아줘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횡단보도하고 차량 정지선하고의 그 이격 간격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지금 한 1.5m 정도 되나요? 보통 한 2m에서 4m 정도. 예, 그러면은 4m라면 그 부분은 이 경찰서에서 관장하나요? 그 부분은 이제 규정으로 돼 있는데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작년서부터 해가지고 도로 시설물에 대한 네. 계속해서 이제 미비한 시설물이라든가 훼손된 부분을 저희가 조사를 하고요. 계속 개선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지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미흡하거나 그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러면 바로 2m 부분은 어떻고 4m 부분은 어떤 상황입니까? 보통 2m에서 4m 정도로다가, 그러니까 어떤 예. 때 2m를 적용하고 어떤 때 4m를 적용하냐라. 예를 들어서 이제 도로의 폭이라든가 규격, 뭐 도로의 이제 속도 규정, 그러니까 속도 규정 때문에 예, 이제 그렇게 예. 되는 건가요?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그래서 있습니다. 예. 이게 결국은 이제 속도 부분에 있어서 이제 좀 대로변들일 거고, 대로변과 관련돼서는 이제 보행과 관련된 이러저러한 또 안전 시설들이 좀 되어 있고 이제 더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예.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시내 골목, 시내에 이게 편성되어 있는 횡단보도나 사거리 부분들 있잖아요. 예. 그래서 웬만하면 그 차량 정지선하고 횡단보도의 간격을 예. 좀 길게 줬으면 예, 좋겠다. 넓게. 예. 예. 그래야 좀 보행자들한테 안전하지 않냐 하는 예, 예.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것과 관련돼서 특히 그 어린이 보호구역이 있는데 예. 학교 부분은 이 차량 속도와 상관없이 하여튼 상당 부분을 길게 뭐 4m 이상도 줄 수 있으면 4m 이상을 좀 줘서 좀 안전을 더 도모해 주는 것이 좀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이렇게 듭니다. 예, 의원님 바로 그렇게 저희가 예.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계속 이제 개선 사업을 해 나가고 계실 텐데,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학교 앞에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공간, 그 횡단보도, 그다음에 이 시내 도심 공간에 있는 그 횡단보도, 뭐 이제 그런 부분들부터 좀 이렇게 정비가 좀 됐으면 좋겠고, 특히 이 신호등 차량 정지선에 섰을 때 내지는 조금 좀 앞에 어쩌다 가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예. 이제 신호등이 안 보임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 그런 부분들부터 좀 개선이 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좀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저도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그 투광기 설치는 교통행정과에서 안 하죠? 아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고 있어요? 예. 제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 좀 틀린데요? 도로시설과에 조명팀이 있어서 설치는 도로시설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 바뀌었나요? 저희가 예? 거기서 계속했다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투광기가 설치되는 위치가 제가 이제 살펴보니까 저도 이제 그 저항 4동에 투광기를 좀 설치해 달라고 그 민원을 받아서 전달한 기억이 있어서 제가 설치 부서를 물어봤고 해결이 됐는데, 이 투광기가 두 가지 위치로 설치가 된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그 길 위에 이렇게 신호등 이 바가 나왔을 경우에는 그 바에다가 설치를 하죠. 예, 예. 이제 그렇지 않고 이 바가 없이 그냥 단순 보행일 때는 양쪽에 신호등 등줄만 이렇게 있잖아요, 기둥이. 예, 예. 이럴 때는 이 등줄에다 달죠. 예, 예. 네, 등줄에다 달아서 이제 앞에 건널목을 환하게 비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데, 이 등줄에 달렸을 때 보면 이 반대쪽에서 보면 눈이 굉장히 시려요, 이게요. 그게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달아놓고 이 각도 조절이 좀 미흡해서 그렇다, 예, 이런 예. 말씀을 하나 드릴 수 있겠고, 또 그다음에 위쪽에 달려 있는 투광기도 이 LED로 아까 돼 있다 그랬잖아요. LED로 돼 있는데 이 각도를 조절하게 돼 있는데 각도 조절이 잘 안 된 데도 이렇게 있더라고요, 살펴보니까. 그래서 예, 예. 기왕에 이렇게 조례가 발의가 되고 그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투광기를 설치해야 된다고 하면 좀 세심하게 예. 배려 있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발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비용 추계가 지금 현재 없어요, 그죠? 예, 예. 예, 비용 추계서가 없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이 투광기가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들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설치가 됐는지를 확인을 한번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이제 투광기를 설치해야겠다라고 하면 동시에 우리 전체 시에 있는 모든 신호등에 동시에 2020년에 하겠다, 이거는 불가능하지 않나요? 그렇죠? 예, 예. 저희 비용적으로도 제가 봤을 때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미리 예. 해당 과에서는 투광기를 설치하는 조례가 의회를 통과해서 실행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미리 계획을 세워서 이 투광기의 설치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설치를 하고 몇 년이 지나면 뭐 또 내지는 1년이 경과하면 그때는 우리 시흥시 전체가 이 신호등에 투광기가 설치가 돼서 안전한 도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기준을 좀 먼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가능하시겠죠? 예, 예. 그렇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비를 하셔서 예를 들어서 뭐 의회 예산을 이제 요청하더라도 이 부분은 현재 어느 사업 단계까지의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언제까지 가면 우리 시가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있겠다, 뭐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지만 좋겠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기껏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해서 그런 계획을 세우고 하다 보면 언제 어느 때 인선이동이 나가도 다른 데로 가버려요. 그리고 그 다음 과장님 오시면 그게 뭔 소리, 이런 일들이 상당히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나중에 자리를 옮기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기본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시고 그 계획에 맞춰서 인수인계가 일어나서 이 조례를 발의한 의원님들의 취지가 잘 살아날 수 있도록 좀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예. 위원장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투광기의 각도, 이건 한 번 정도 체크를 한번 해보셔서 보행자가 불편하지 않게끔, 왜냐면 그 차량 운전자가 보행자를 빨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 투광기거든요. 그런데 보행자가 그 투광기의 불빛에 의해서 다가오는 차를 확인하지 못하는 것도 지금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예. 말씀하신 예. 것처럼 등주에 달았을 때 예, 예, 이렇게 그런 게 와가지고 있어요. 반대편에서 보행하시는 분들이 좀 그렇죠. 의구심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좀 파악을 해서 예, 예. 각도 조정을 해가지고 예.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호기입니다. 시흥시 주차장 설치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부족한 원도심의 주차장 확충을 위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공용주차장 이용요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기도 및 관련 부서 요청에 따라 공용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조건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점심시간 2시간 무료 시행이 가능하도록 안 제6조 1항 각호를 개정하고 2시간 이상 주차 시 노상 공용주차장과 노외 공용주차장 요금 차이가 발생하여 이를 일원화하는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단지 조성 사업 시 노외 주차장 확보 기준에 관한 사항입니다. 효율적인 주차장 확보와 운영을 위하여 노외 주차장 설치 규모를 전체 사업 부지 면적의 0.8% 이상으로 계획하고 한 개소마다 최소 면적을 1200제곱미터 이상 하도록 안제 14조 2항 및 3항을 개정하고 원도심의 주차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노외 주차장 일부를 원도심과 인접하여 배치하도록 안제 14조 4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부설 주차장 개방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부족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학교 등 부설 주차장의 개방을 유도하고 주차장 확충 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안제 16조 제22조를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설 주차장의 개방 사업 확대와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주차장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이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성과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안제 16조의 1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계식 주차장 설치 및 철거 기준에 관한 사항입니다. 최근 기계식 주차장의 안전사고와 이용 효율성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기계식 주차장치는 대형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시설로 20대 이상 설치하도록 하고 기계식 주차장을 철거하는 경우 설치 주차 대수는 법정 주차 대수의 2분의 1로 완화 적용이 가능하도록 안 별표 3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영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과장님, 지금 우리 트렌드가 지금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친환경 자동차, 예. 더불어서 핵심이 이제 전기 자동차, 뭐 수소 자동차, 그다음에 LNG 뭐 지금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예. 뭐 수소 자동차는 아직 조금 보급이 좀 덜 되고 있으니까 우선 전기 자동차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청의 이 공영 주차장도 보면 전기 충전소가 한 3개 정도가 지금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거의 보면은 하여튼 전기차들이 항상 거의 파킹돼서 지금 충전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차들이 이제 저녁에 자기 집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공동주택에 살든가 단독주택에 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최소한 공동주택에도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되고,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도 역시 이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전기자동차를 좀 더 전기자동차 활용을 높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건에 대한 대책은 좀 있나요? 전기 자동차 충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관련 부서하고 이제 협의해가지고 이제 전기 자동차를 충전할 수 있도록 설치를 하는데, 관련 부서에서 이제 어느 지역이라든가 어느 부분에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동주택 같으면은 이런 충돌이 있더라고요. 수요자가 있는 반면에 그 아파트를 관리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아파트에서 그 주차장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게 전용이 되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주차 공간이 부족해 죽겠는데 너희는 특혜 받는다라는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니들을 위해서 이 건을 설치하는 그 관리비 부담이 좀 본전 생각난다. 세 번째는 공동 전기요금인데 왜 니들만 혜택 보냐. 이 3가지 충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는 이 공공성 때문에 공익적 가치 때문에 그런 그 전기 자동차에 대한 충전소를 설치하는데 큰 이렇게 민원이 없는데 당장 집에 가 있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충전을 해야 되는데 충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돼 있고 시스템을 억지로 만들자고 하니 그런 충돌이 생기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대책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전기 자동차 활성화라든가 그런 미세먼지에 대한 뭐 그 소관 부서는 아니지만 그 환경 정책과라든가 그런 뭐 담당 부서에서 저희한테 그 전기 자동차 충전을 위한 자리라든가 그런 걸 요구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드리고 최근에는 한 500세대 이상 뭐 아파트 공동주택을 질 때는 한전에서도 일부 그 설치를 지원해 주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정책과에서는 이제 그런 환경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거하고 예. 여기는 이제 프레임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저희가 그 프레임을 만들어 준다기보다도 이제 장소 제공. 그러니까 어쨌든 예. 이 주차장 업무와 관련돼서 예, 이렇게 한다라면은 그 고민을 저는 이 영역 단위에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전기 자동차 충전이라든가 확대 보급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소관부서에서 뭐 주도적으로 소관 부서가 지금 환경정책과라는 예. 거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정책과에서 환경만 생각하지 주차 문제까지 생각하겠냐는 그러니까 거죠. 만약에 환경정책과에서 어떤 주차장에 어떤 공용 주차장에 전기 충전소가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가 장소 제공은 충분히 예, 그 해드릴 수 지금 있다고. 저희가 이번 예산안도 보면 그렇습니다만 전기 자동차에 대해서 지원되는 정책이 있습니다. 지금 한 600만 원에서 이번 500만 원으로 좀 떨어진 것 같은데 6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럼 보급을 해주는데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럼 그것을 편리하게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정책이 없어요. 그렇죠. 예, 말씀드린 예. 예, 그러니까 쌀은 주고 물도 안 주고 밥해 먹으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협업을 물론 해야 되겠지만 그 협업의 주체가 어디가 돼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 주차장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부서에서 이 그 전기 자동차도 자동차잖아요. 예. 걔가 어디에 들어가서 저녁에 파킹되고 충전이 돼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고민된 내용을 가지고 환경정책과하고 협의를 하든 뭐 다른 부서하고 협의하든 아니면 도시 계획부터 보면 그렇게 잡든 아니면 LH하고 협의하든 뭐 등등등 나와야 된다라는 거고 그다음 지금 당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뭐 1200-300세대 되는 아파트에는 전기자동차가 최소한 2세대가 지금 있어요. 다녀보면. 그럼 그 차들은 거기서 충전이 안 돼요. 갑자기 무슨 일 있어 장거리 뛰어야 된다.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전기자동차를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불편함, 그다음 그 건을 더 안전하게 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책, 그 부분도 좀 고민을 해주시라는 거죠. 이 주차장 조례에 보면 보편적으로 그냥 무료로 주차 공간을 개방하는 것을 많이 포커스가 좀 맞춰져 있는데 그 지금 이렇게 트렌드가 좀 바뀌고 있는 건에 대해서도 좀 대응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예, 의원님 네, 말씀하신 이상입니다. 것처럼 예, 소관부서랑 잘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서운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좀 간단하게 좀 우리 그 최초 30분에 500원인가요? 공용 주차장이 800원. 800원 최초. 예. 그러면은 처음 들어갔다 또 금방 나왔을 적에 요금 몇 분까지 그 무료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5분 만에 나올 수도 있고 2분 만에 나올 수도 있고 2분 만에 나와도 그게 다 최초 30분에 800원. 아니 저희가 그러니까 증정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주차 공영 주차장에 들어가서 자리가 없어. 예. 그럼 나오야잖아요. 5분 정도 주차하면은 주차 요금을 안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5분이에요? 5분? 정확하게 이제 한 5분 정도 주차하면은 이제 요금을 안 받고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그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은 주차할 데가 없어 잠깐 좀 안에 주차장에 주차를 했다가 잠깐 일 볼 적 있잖아요. 이때 이게 돈 받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규정화 해가지고 한 5분이면 5분, 10분이면 10분 그것도 좀 무료화해서 빨리 차가 회전이 그러면 빨리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 좀 한번 좀 검토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10분 무료에? 10분 정도면은 저희가 무료로. 아, 예, 10분은 예, 무료로 예, 예, 나오는 예,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저도 몇 번 경험을 해봤. 10분까지 10분 이내는 무료. 그러니까 이제 주차하신 분들이 그 300원이 아까워서 300원이 예, 예. 아까워서 안 들어가고 불법 주차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보면 도로를 갖다 정체시키고 그러는데 잠깐 뭐 문방구 들어갔다 나올 건데 하고서 그냥 도로에다 주차를 해놓더라고요. 이거를 최초 예, 예. 뭐 5분이나 10분 이내에는 요금을 받지 않고 하면은 주차장에 들어갔다 빼면 이게 순환이 빨리 되지 않을까 이런. 의원님, 저도 실질적으로 이제 공용 주차장은 이제 들어갔다가 잠깐 물건 사오고 나온 적이 있는데요. 네. 실제로 그 저한테도 주차 요금을 안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몇 분인지. 한 10분 정도. 10분?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10분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확인하겠습니다. 예, 그 다른 의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우리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 저 뒤에 있는 팀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조례상에 보면 요금이 아까 800원이라고 그러셨는데 급지마다 좀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 담당하시는 과장님이나 이분들이 주차 요금을 아직까지 확실히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조례 보면 급지에 따라서 예, 노상 말씀하신 노에 것처럼 800원, 500원, 300원으로. 아니 그러니까 노상 노에 따라서 예. 달라요. 300원짜리도 있고 좀 주차 조례가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간단하다고 볼 수 있지만 이 조례가 개정이 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느끼게 되는 그 감도는 상당히 큰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좀 부서에서 정말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좀 해줘야 될 부분인데 아무튼 그 지금 주차장이 300원에서부터 800원까지입니다. 최초 30분이 노상 노에 따라서 급지에 따라서 그렇게 답을 하셔야지 800원입니다, 500원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신뢰가 안 가잖아요. 물론 알고는 계시겠죠.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복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현재 그 전기 자동차가 그 등록돼 있는 차량 수가 대충 파악이 되나요? 전기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지금 우리 시의 조례를 개정해서 될 일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의 예산을 쏟아부어서 쓸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관련 부서는 아마 이게 비단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저는 전국적으로 다 해당이 되는 거라고 보고 이것과 관련해서는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이게 이제 아까 노영수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맞아요. 공공주택에서는 그러니까 공동전기요금을 어찌됐든 간에 이 충전을 한다고 했을 때 이 차량을 소지한 분들만 혜택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그리고 문제가 또 주민들 간에 생길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아예 이게 이미 택지 개발이나 공동주택을 개발할 때는 최초 단계부터 이게 제도도로 들어가 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설치에서부터 주차면 확보에서부터 예산까지 뭐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들어가 줘야지 이게 정착이 되고 뭔가가 효과 있지. 그 지자체마다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하는 거는 그다지 별 효과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제도 보완과 관련해서는 전국적으로 저는 지자체가 연대를 해서 국가기관에 강력하게 저는 그 요구를 해야 되고 이것과 관련된 예산이랄지 여러 가지 일을 풀어나가는 국가 단위의 정책적인 그 뭔가도 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우리가 공영 주차장에 전기 그 차 충전을 위한 충전소 마련하고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고 이제는 계속 이 트렌드로 간다라고 하면 일상적인 차량이 돼버린다라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미리 이게 제도 보완이나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결국은 또 후 조치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먼저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한 후에 이 일이 좀 순조롭게 갈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관련 부서하고 그럼요. 협의해서 저희가 예, 이거는 거의 전 부서가 다 해당이 된다라고 보면 돼요.
이게 단순히 교통 정책과 환경 정책과의 문제가 아니라 주택가도 반드시 예, 필요하고 건축가도 필요하고 본의원은 전 부서가 다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책적 협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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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준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한 두 가지만 더 좀 저기를 할게요. 아까 그 이 본에 보니까 그 공동주택의 이제 그 부설 주차장 개방 관련해서 예, 예. 그 이제 최초로 먼저 좀 우리가 시행해야 될 게 주민센터 같은 데는 가면 이제 주차장 공간이 부족한데 거기에 이제 우리 직원분들이 이제 차를 대놓으니까 민원인들이 이제 와서 그것도 이제 이중 주차를 이렇게 하면서 또 이 좀 저기 한 분들은 사이드를 풀어놓으면 좋은데 이게 채워놓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제 제가 볼 때는 동주민센터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런 데하고 좀 그 낮에는 직원들 차들 낮에는 주차장이 좀 비잖아요. 그런 데 업무를 좀 협조를 했으면 그런 유도 예, 예. 예, 그런 걸 좀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하나는 더 그 기계 주차장 장치 철거 관련해서요. 이게 이제 지금 보면 그 노후라든가 이제 고장 난 경우 이게 이제 보면은 미관상 이제 보기 흉하고 이제 위험해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나와 있는 경우는 5년 이상 설치한 날로부터 되는 거는 이제 무조건 철거가 된다는 얘기죠. 철거하면은 당초 설치 대수의 2분의 1로 설치해도 이게 가능토록 주차장법이 2분의 1이라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6대를 댈 수 있는 기계식 주차장이다. 기계식 주차장이 10대인데 그 대수의 5대만 평면식으로 5대만? 설치해도 예, 예. 그럼 안 나오는 경우는 못 하는 거예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주차장 법에로 명시된 사항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 우리가 주변에서 보면은 이제 이게 녹슬어서 사용 안 하고 기관이 오래돼도 안 쓰는 데가 많은데 예, 무조건 예. 2분의 1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예,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도 몇 가지만 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주차장 관련돼 가지고 이 주민들이 상당히 이제 민감하거든요. 예. 그래서 좀 꼭 짚고 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점심시간 2시간 무료에 대한 정확한 계획은 지금 만들어졌나요?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점심시간 2시간에 대해서는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대형 마트라든가 SSM을 제외한 전 그 영업장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점심시간 무료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그 시설공단하고 협업을 통해 가지고 이제 관제기라든가 그런 것도 이제 점심시간 11시 반에서 1시 30분 그런 이제 그 전통시장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이용하는 그 차량에 대해서 그 점심시간 2시간 무료가 가능하도록 관제기라든가 뭐 시스템 정비를 그러니까 이제 미리 준비는 이제 하고는 있지만 예, 예. 조례가 통과가 되어야지만 구체적으로 시행 방법을 좀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승용차 요일제 참여 차량에 대해서 30% 감면을 하겠다라고 이제 이렇게 하셨는데 예, 예. 승용차 요일제에 대한 그 스티커라든지 이런 활동들을 우리 시에서는 현재까지는 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주로 서울에서 이 승용차 요일제로 해서 월화수목금토일 스티커의 색깔을 구분해 가지고 붙였던 기억은 있어요. 예, 예. 그런데 우리 시는 이런 게 없었잖아요, 아직까지. 예전에도 저희 시에서도 이제 시행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많이 좀 이렇게 좀 그 부분이 많이 이제 약화된 부분은 사실인데 사실 경기도라든가 그런데 그 상위 기관에서도 승용차 요일제 참여하는 그 차량에 대해서 그 요금 감면을 좀 해줘라 그런 공문을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기 예. 때문에 저희가 예. 요즘에 개정하게 됐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설 주차장 개방에 따라서 이제 개방을 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지급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시설 개선을 그렇죠. 좀 전에 이제 우리 박준호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주민센터 인근의 아파트 또 뭐 학교 이런 것들이 주로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예. 근데 요것도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계획은 좀 있습니까? 요 계획은 이제 공동주택관리법에 보면 96년 6월 이전에 이제 승인돼서
건축된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 조경이라든가 놀이터 시설의 50% 이내에서 주민동의 받아가지고 요거를 주차장으로 뭐 이제 시설을 하겠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보조금을 주는데요. 일부 시에서 한 면당 뭐 보통 50만 원에서 최대 한도는 3천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박준호 의원께서 잠깐 얘기해 주셨던 그 철골 주차장이라고 해야 되겠죠? 기계식 예, 기계식 주차장. 예, 그게 지금 각 상가별로 한두 개씩은 꼭 있어요. 예, 예. 근데 지난번에 과장님이 이 말씀을 해주셔서 다니면서 봤더니 가동되고 있는 데가 한 군데가 없어요. 가동되고 있는 데가. 근데 예, 이제 좀 전에 기계식 주차로 수용할 수 있는 주차 대수의 50%를 가능하면, 즉 바닥에다가 예, 반만 할 수 있으면 철거해도 된다, 이런 뜻이죠. 예, 예.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하고 말씀을 하면서 요거를 추진을 하면 참 좋겠다. 어차피 쓰지 못하는 기계식 주차장 없애버리고 거기다가 반이라도 주차를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취지니까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조례로 철거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누가 치울 거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상가 건물 자체가 단독 소유일 경우에는 그 소유주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조례가 개정됐으니 쓸모없는 기계식 주차장을 없애시고 반만 확보하면 됩니다라고 홍보도 할 수 있고 권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상가 건물들은 그 기계식 주차장 소유가 n분의 1, 즉 상가 전체가 구분 소유주로 돼 있단 말이거든요. 그러면 그걸 없애고, 그래 없애는 데 동의해. 어차피 차를 못 대고 있으니까 그 반만 되면 돼. 동의하는데 그 사람들이 결국은 그 치운다라고 하는 결정을 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 비용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죠? 이 비용을 어떻게 할 거냐. 비용은 치워가는 사람들이 다 부담해서 가져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을 만들어서 우리 부서에서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것처럼 쓸모없는 주차장 없애고 반이라도 되자. 이거를 확실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아까 좀 전에 제가 그 부설 주차장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 구체적인 실천 계획이 먼저 나와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참조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성우창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초기에 몇 분간 이게 주차가 무료냐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게 정확하지는 않더라고요. 저도 이 부분에서 확인했는데 정확하지는 않고 대체적으로 이제 그 주차 요금을 징수하시는 분들이 쭉 갔다 와서 눈 마주치면 금방 나올 겁니다. 이러면 또 갔다 오고 또 눈 안 마주치면 뭐 그냥도 있고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시간은 내규적으로 정해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오늘 이제 이 주차장 관련돼서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제안을 좀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 캐나다 토론토나 밴쿠버나 좀 큰 도시들이 있죠. 동서부 쪽으로 미국도 그렇고요. 이 도시에 가보면 이 노상 주차장 있죠. 노상 주차장. 예. 예, 노상 주차장을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처럼 점심시간 2시간 무료합니다. 거기는 이제 시장을 퍼블릭 마켓이라고 하는데 시간에 따라서 무상을 해요. 그리고 무상이 아닌 경우에는 요금을 징수하죠.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일자리 창출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 노상 주차장의 요금 징수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요. 기계식 우리 예전에 그 시계 태엽 주는 거 같은 거 있죠. 이만한 태엽이 감긴 기계가 설치가 돼 있어요. 여기다가 적정 사이즈의 동전을 집어넣고 줄을 이렇게 당기면 동전 집어넣은 숫자에 따라서 500원을 집어넣으면 조금 당겨지고 1000원을 집어넣으면 더 많이 당겨지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거꾸로 착착착착 이렇게 돌아가서 땡 하고 나면 그 전에 떠나야 되는 거죠. 차가. 이렇게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앞 사람이 2시간 코인을 집어넣고 땡겨놓고 1시간 만에 가버렸어. 그럼 뒷사람은 와서 1시간 동안 그냥 공짜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상당히 합리적으로 잘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물론 지금은 이제 아마 전자식으로 바뀌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거에는 이제 동전을 집어넣고 끈을 당겨서 그 내가 낸 돈만큼 주차 시간을 확보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점심시간 2시간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이 2시간에 대한 아이디어도 제가 한번 제안을 해볼게요. 역시 그 퍼블릭 마켓으로 표시되는 시장 인근에서 2시간 또는 1시간씩 무상 주차를 허용합니다. 이걸 어떻게 정확하게 무상 주차를 할 것이냐, 앞뒤 간격 따져서. 그래서 여기도 보면 그 시니어 일렉트를 활용하시는데,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을 텐데 그대 과장님하고 또 바뀌었어. 그래서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시니어 분들이 긴 막대기에다가 끝에 이렇게 분필을 달아가지고 다니세요. 정확하게 몇 시마다 한 번씩 출발하냐면, 무상 주차가 2시간이면 2시간, 1시간이면 1시간마다 출발합니다. 출발을 해서 뒷바퀴가 됐던 앞바퀴가 됐던 그 앞쪽으로, 도로 쪽으로 나와 있는 바퀴에다가 분필로 착 체크를 해요. 그리고 쫙 가죠. 그리고 또 2시간 있다가 와서 보는 거예요. 2시간 있다 와서 보니까 그 분필이 그냥 남아있는 경우도 있겠죠. 이건 뭡니까? 2시간을 초과한 거죠. 이렇게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심시간 2시간에 대한 기준 마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머리 아프실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사례들을 잘 조사하셔서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 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혜택을 받고 우리 주민들도 합리적으로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계획안을 좀 만들어서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조례를 보면 또 뭐가 있냐면, 제가 덕분에 이제 조례를 좀 자세히 살펴봤는데, 거주자 우선 주차에 대한 우리 조례가 있어요. 예, 할 수 있다고. 예. 근데 이제 현재 우리 시에서는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시행을 안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제 주차 관련돼 가지고 어떤 모임에 갔더니 상가 앞에 한 10대 분량의 주차장이 이제 확보가 되어 있는데, 이게 뭐 다는 그렇지 않겠지만 그 상가에서 영업을 하시는 업주분들이 또 대부분 된대요. 그래놓고 이제 주차장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고, 또 상가 지역에 가시는 분들은 불편하다고 하시고 이렇게 돼 있는데, 거주자 우선이나 이런 부분들을 실행할 그런 생각은 혹시 안 갖고 계세요? 저번에 한번 이제 그 의원님께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예. 사실 거주자 우선 주차 제도에 대해서도 이제 경기도 의회 차원에서 한번 이제 그 실행하는 게 좋은지 나쁜지를 이제 좀 검토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그때 알기로는 이제 좀 부정적인 면이 많다. 그리고 사실 그 부천이라든가 소사 쪽에도 이렇게 도로에 보면은 거주자 우선 주차하고 그다음에 이제 번호도 이렇게 돼가지고 시행을 하겠는데, 점차적으로 이제 그 없애는 추세고요. 말씀드린 대로 거주자 우선 주차제도 하면은 딱 요 주차면은 내 거다. 그리고 종이는 안 쓰더라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제로 쓰는데, 그 시간을 잘 못 지키거나 좀 오버한다거나 이러면은 이웃 간의 분쟁, 다툼이 일어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예를 들어서 요쪽 구역에 거주자분들이 한 100분 계시는데, 그쪽에 이제 주차면은 뭐 한 20명이라든가 30명밖에 확보를 못 한다 그러면 실제로 나머지 70분 정도는 이제 다른 데다 대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역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조심스럽게 해야 되고, 잘못하면 이제 주민 간 불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이제 그 과장님 말씀하신 거는 이제 부정적인 부분만 생각하신 거고, 제가 이제 긍정적인 부분을 말씀을 해보면, 말씀을 드리면, 거주자 우선 주차라고 해서 그분들에게 자 100대가 있는데 30대밖에 확보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무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돈을 받습니다. 지금 주차에 대해서는 돈을 내더라도 편하게 주차하고 싶다라고 하는 게 주민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거주자 우선 주차 제도 낮에는 제외예요. 낮에는. 그리고 밤에만 활용하게 돼 있고, 그리고 100대가 있는데 30대의 거주자 우선을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하면 거기서 정확한 주차에 대한 수요도 파악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서울 양재동 같은 데 가보시면 거주자 우선
자기 집 앞에 또는 그 인근에 거주자 우선 주차를 하기 위해서 요금이 월 3만 원이라고 하면 거기서 조금 떨어져서 한 걸어가서 공영 주차장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거기는 2만 원이고 이렇게 차등을 둬서 어쨌든 주차를 할 수 있게끔 편의를 제공하거든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주민들 간에 불화가 생길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불화는 어차피 겪어야 될 불화고요. 제가 봤을 때는 거주자 우선 주차제도 또는 이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인근 상인들 우선 주차제도 이거를 만들어야지만 이게 정확한 통계도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공영주차장 확보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요번에 조례 개정안 올려서 이 조례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봤더니 그런 부분들이 다 있더라고요. 예, 할 수 있는데 있다고. 실행을 좀 안 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이제 국장님에게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난번 우리 박준호 의원께서 화물차 밤샘 주차에 대해서 그 5분 발언을 통해서 촉구를 하고 지금 아마 준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요번 예산안에도 아마 편성에 대해서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화물차 밤샘 주차에 대해서는 또 대중교통과에서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화물차 밤샘 주차하고 우리 주차하고 별로 다르게 봐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화물차 밤샘 주차에 대한 조례도 또 우리 시가 가지고 있어요. 거기 보면 밤에 야간에 차량 통행이 많지 않고 일정 분량 이상의 차선을 확보한 곳은 시흥시장이 지정을 하고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처음에는 그런 거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나오더니 나중에는 2016년에 해보니 별로 안 좋더라. 이렇게 실행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주차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관은 다르지만 우리 국장님이 총괄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특단의 대책을 장기적으로 빨리 세워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대중교통 부족지역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중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권순선입니다. 먼저 대중교통과 소관 업무에 늘 관심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창수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시흥시 대중교통 부족지역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대중교통 부족지역에 간내 택시를 활용한 주민들의 실질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행복택시 운행 대상 지역의 선정 및 해제, 이용 대상 및 운행 방법, 비용 부담 및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시 운영 대상 지역은 국토부가 금년 3월 말경 발표 예정인 대중교통 현황 조사 결과에서 대중교통 부족 지역으로 지정되는 곳인데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법정동으로서 거모동, 가린동, 방산동이 유력합니다. 그리고 2019년도 행복택시 운영 예산은 1억 원이며 국비 시비가 50대 50 비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한 두 가지만 네, 질문 드릴게요. 운전면허증 관리도 우리 대중교통과에서 하나요? 운전, 면허증. 아니 왜냐하면 예, 이제 지금 서울시가 네, 어르신들 운전면허증을 반납을 했을 때 네. 네, 경찰서에서 그럼 운전면허증. 우리하고는 그러니까 이제 시랑은 그러니까 내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네, 이제 우리도 지금 이미 이제 저는 상당히 서울시가 잘하고 있다, 앞서서 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우리 시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이제 생각을 갖고 저 질문을 드리는 건데 아직 우리는 이것과 관련해서는 전혀 지금 준비나 이런 걸 안 하고 있었네요. 네. 혹시 뭐 전화 문의나 이렇게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까지 제가 있는 동안 받지 못했는데요. 그러면 혹시 65세 이상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그 대상, 그러니까 그 파악이나 뭐 이런 건 잘 안 되겠네요, 우리는 지자체는. 네, 저기 파악은 할 수 있지만 우리 시가 가진 정보나 이렇게 자료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네. 이런 데이터가 우리가 좀 갖추고 있을 필요가 있지 않겠냐. 왜냐하면 경찰에서는 운전면허증을 반납을 받으면 그 사람들에 대한 예산이나 지원 부분은 지자체가 결국은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서울시가 앞서서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좀 잘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일정 부분 또 이 주차난 해소에도 저는 좀 영향이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차장 문제도.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잘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행복택시 운영과 관련해서 세개 동이 이미 이제 거의 확정이 됐나요? 아니면 예정인가요? 예정입니다. 이렇게 예정. 저희가 이제 국토부에서 이제 교통공단에다가 용역을 줘서 이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중간에 이제 알아본 바로는 우리 시는 그렇게 3개의 동 가능성이 있다. 예. 예. 그러면 된다라고 가정하고 네. 지금 이제 기본적인 시스템은 아마 과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예,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한 이용자들에 대한 해당 지역의 이용자들에 대한 연령 제한이나 이런 거는 없는 건가요? 예, 지금 연령 제한은 하지 않고요. 당초에는 이제 하려다가 어차피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이미 차를 소유하신 분들도 있고 대부분 어쨌든 적응해서 다니긴 하셨는데 주로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불편하실 것 같아서 어르신들로 제한하려고 하다가 이제 그거보다는 일단 신청자를 받아갖고 그 수요에 맞게 만약에 너무 많다 그러면 좀 다시 제한하는 방법도 있고 조례에 그것까지는 넣지 않았고 조례에서는 그 지역 주민등록이 된 실제 거주하는 주민으로만 돼 있고요. 그것들은 이제 신청서를 받아보고 좀 탄력성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최근에 그 신천동 현장마을 같은 데도 되게 좀 많이 일반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는 도심안에서도 꽤 좀 어려운 지역이거든요. 네. 대충 어딘지는 아시죠? 그게 현장마을. 예. 그래서 몇 년 전에 거기가 아마 018 버스가 다녔었어요. 네. 꽤 오래되긴 했지만 이제 민원이 들어와서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제 소음이나 이런 것 때문에 018 버스가 동네 골목길을 다니다가 중단을 한 거거든요. 근데 네. 지금 대부분이 그때만 해도 그게 아마 한 15년 이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때만 해도 꽤 연령층이 그래도 그다지 높지가 않았는데 지금 대부분의 살고 계시는 분들이 이제 대부분 시장도 가기가 어렵다. 그래서 최근에 거기서 마을 총회를 했는데 우리 왜 버스 작은 버스라도 좀 순회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대부분 요청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도심 안에 지역으로 선정되지는 않았지만 이런 부분들도 좀 확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지금 금년도에는 거의 조사가 끝난 것 같고 저희가 그런 식으로 이제
몇 군데 이제 의원님들께서 제안하시기도 하고 민원이 들어오는 데가 있는데 그런 데는 좀 더 세밀하게 대응해서 좀 포함돼서 내년에는 좀 확대할 수 있는 쪽으로 네, 그래서 노력을 잘 하겠습니다. 준비를 한번 하셨다가 이게 성공적으로 잘 또 정착을 하고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다라고 하면 네, 한번 또 확대해 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인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조례하고는 관련이 없을 것 같은데요. 이북희 의원님 질문에 있어서 아까 과장님께서 그 민원을 받은 일이 없다 그랬는데 본 의원이 다니면서 받아서 이미 제가 이제 여러 시도에 그 면허증 반납에 관한 것들을 네.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이북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걸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시도 추진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성우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행복택시 우리 국토부에서 검토한 게 네, 거모동, 방산동, 과림동. 예. 아니 이 기준은 뭐 검토 기준이 뭐예요 이게? 거기 조례 뒤에 나와 있는데요. 아니 간단하게. 행복택시의 운행 목적이 뭔데 이게 시에서 이게 세 개만 국토부에 검토해서 올린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네. 국토부에서 매년 이제 법에 의해서 조사를 하는데 네. 지금 작년까지는 농촌형이라고 해서 농촌에 이제 사람들도 뭐 한 5분 살거나 이런 외딴 지역 중심으로 해서 그런 공공형 택시들을 운행해 왔던 거를 아마 주 52시간제나 이런 것들이 되면서 좀 도시 지역에도 그런 필요성들이 있다고 판단해서 작년에 처음으로 이제 해서 이제 원래 이제 처음으로 도시에서는 시작을 하는 단계이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가 전혀 뭐 제한을 하거나 이건 아니고 저희는 이제 뭐 개수동이나 뭐 이쪽에 월곶동 고잔마을이나 이런데 가급적이면 최대한 해주면 버스보다 더 비용은 싸면서 주민의 어떤 만족도는 높아갈 수 있어서 많이 이렇게 넣기 위해서 직접 방문해서 요청도 하고 했는데 나름대로 당신들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일단 3개만 될 걸로. 국토부 기준. 예. 어떻게 시의 의견을 이게 지금 대중교통이 가기 좀 안 되기는데 대부분 안 되는 지역에 이게 지원해 주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요? 네, 저기 대중교통이 못 들어갈 수도 있고 거기서 이제 노선까지 나오는데 좀 멀거나 아니면은 길이 좁아갖고 차가 이렇게 못 들어가거나 이런 불편한 지역에 이제 그러면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금 우리 그 목감동이나 이런데 산현동, 산현동 뭐 저 논곡동 이런 데는 사실 외졌잖아요. 거기 버스가 들어가나 동곡동 같은데? 그렇게 이렇게 좀 도로 좀 넓은 데로 해서 지나가긴 하는데 주로 마을 좁은 길까지는 버스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좀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제안을 해서 내년에는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조남 3동, 2동 이쪽에 보면은 차가 안 들어가고 여기가 사실 어떻게 보면 긴급한 데인데 물론 방산동도 제가 가보니까 이게 또 상당히 이렇게 대중교통으로 인해서 불편함을 겪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 시가 이 행복택시를 좀 효율적으로 또 운영하려면 이렇게 불편한 곳을 조사해서 국토부가 아마 주관이 된다면은 이의 제기를 해서라도 좀 확대했으면 좋겠네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러고 지금 유일하게 우리 시청이 오기가 어려운 데가 매화동 아닌가요? 네, 매화동 쪽. 매화동서 시청 올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오야 돼요? 시청을 오려면은 대중교통 이용하려면 지금 신천역 신천동으로 갔다가 또 이쪽으로 오는 차 타는 방법도 있고 530번도 있고 530번이요? 미산동으로 갔다가 자 그러니까 뭐 시흥시에서 뭐 못 갈 곳은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분도 매화동서 시청에
올 수 있는 방법도 좀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저쪽 그 39번 우회도로 쪽으로 해서 바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이게 행복 택시인 것 같아요. 방법들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예, 이것 좀 한번 좀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인열 간단하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혹시 이 행복 택시를 네. 어느 택시 회사에 이렇게 지정해 주나요? 이그 네, 것 저희가 같은데.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특정 회사는 아니고 저희가 이제 개인 택시 조합이 있고 그다음에 세개 저기 법인 택시가 있는데 네. 같이 전체 회의해서요. 네. 한 지금 현재로서는 한 10대 정도나 9대나 10대 정도 운영하려고 하는데 금액이나 또 그 시간적으로나 또 이게 기사분들이 그 해당되는 동이 발표되면 그 근처 가까이 살아야 이제 하루에 한 뭐 10시간이나 이렇게 거기서 근무하면서 이제 계속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제 저기 비용도 받아가기 때문에 아직 정해진 건 없고 사전 회의들은 전체 그 회사 관계자들 뭐 노조 관계자들 해서 협의를 한 상황입니다. 네, 아직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한간에 소문이 나 있어요. 어떤 택시 회사만 특정으로 이 행복 택시를 운영권 한다 이런 소문이 들려서 여쭤봤습니다. 네. 예, 박춘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과장님 앞전에 그 우리한테 이거 주실 때는 네. 대상지가 보니까 이번 거하고 좀 빠졌는데 뭐 차이가 있는가? 그때는 65세 이상 어르신하고 어디 이게 시내버스 노선이 없는 원신초등학교. 아 그거는 아까 저기 의원님 저기 이복희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처음에는 65세 중심으로 이제 좀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했다가 좀 신청을 받아갖고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하고 특별히 이제 가림동에 원신초등학교 21명이 이제 강명학교로 배정받아서 한 뭐 2, 3km 정도 굉장히 교통이 불편한 건데 그런 데 대한 서비스도 제공하기 위해서 나이 제한은 두지 않고요. 또 뭐 집에 있다고 해서 어르신 꼭 저기 연세가 저기 많지 않으셔도 그 차들을 일정 대수를 계속하면 쉬는 시간엔 계속 저기 운행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10대 정도로 하게 되면 우리 지금 하고 있는 희망 네바퀴처럼 뭐 미리 사전에 신청을 해서 받는 건가요? 아니면은 전날 신청은 받지 않고 당일날 당일날 이렇게 받아서 예. 그러면 저기 그러면 순차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가급적이면 뭐 한 4명이나 이렇게 같이 이렇게 어디로 이동하면은 효율적으로 운행이 일 될 제한 거예요. 횟수는 없고 예. 시간 제한만 줘서 아침 8시부터 예. 오후 아니 6시 이용하시는 분들이 예. 뭐 하루에 이용할 수 있는 게 2에 3에 지- 이런 제한은 없이 지금 특별히 제한은 두지 않았는데 만약에 다른 분들이 어떤 한 분이 이렇게 너무 많이 한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제한을 아까 둬서 저기 보면은 9개 시가 지금 그런 제한들을 두고 있잖아요. 네. 우리도 그런 제한은 둬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운영을 좀 해가면서 하는 게 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예. 그 지자체 거를 좀 봐서 그런 걸 제한을 두든지 그런 걸 하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좀 물어볼게요. 대중교통과니까 우리 그 3,400번 광역버스가 네네. 그게 지금 노선이 그렇게 부족해요? 아 저기 운행 그 저기가 지금 저기 8대가 다니고 있고요. 네. 하루에 이제 5회 운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저기 아침 출근 시간 피크 타임 때는 좀 저기 심하게는 2층 버스가 지금 5대까지 이제 3월에 총 5대가 들어갔는데 그 피크 타임에 있는 시간대는 72명인데 한 100명까지도 이렇게 넘어가는 상황이라서 좀 정차 요구도 많이 있고 한 상황이긴 합니다. 이게 그 출퇴근만이라도 좀 그 정차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또 없어요 그러면? 서울시 쪽에서 이제 전에 2대 정차 힘들게 했었는데 그래서 좀 다른 방법으로 해서 서울대 시흥 캠퍼스 조성과 관련해서 좀 서울대 쪽으로 해서 뭐 서울대 입구역 2호선까지 연결되는 쪽으로 그것들을 앞전에 이제 그 105세 가서 어떤 시민 만났더니 105세 출발하는데도 서서 가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예, 주로 이제 저기 상기대 쪽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오면서 타고
아침에 앉아가기 위해서 저쪽 뭐 후반 저기 SK나 이런 데 있는 분들도 앉아가기 원하시는 분은 저기 백오다 가장 앞쪽에 한라 2차, 3차구 1차, 2차 사이로 미리 이동해서 타시는 분들이 있어서 미리 그- 와서. 예,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더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저기 해야 될 부분인데 출근 시간에만큼은 좀 혼잡하지 않게 노선 좀 검토도 좀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네,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서운창 의원님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간담회 때 질문한 내용인데 이 비용 부담 제5조 네, 지금 예를 들어서 한 명이 이제 카드 시내버스 카드 요금을 부담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4시 탈 때도 있고 혼자 탈 때도 있고 택시를 3시 탈 때도 네. 있는데 이때는 어떻게 부담을? 4명 타면 4개 다 부담할 건지 저기 이건 그거는 저기 한 명분만 이게 뭐 거기서 요금을 많이 받자는 목적은 아니고 선거법도 있고 하니까 최소한 일정 금액을 정하도록 했는데 이게 어떤 시에는 1,000원을 받는 데도 있고 일정액을 정해놓는데 보통 이제 이 당초 취지가 이제 버스 요금 정도로 이제 열악하니까 이동할 수 있게 해줬기 때문에 카드 시내버스 요금 정도로 해서 한 명 거만 내면 되니까 한 사람이 내든 세 사람 네 사람이 나눠 내든 주로 자주 이용하는 분들이 협의해서 낼 수 있도록 그거는 이렇게 조례 명시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일단은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이제 시행 규칙이나 내부 방침으로 정해서 하고 만약에 나중에 필요하면은 좀 이게 도시에서는 처음 시행하는 거니까 좀 안정화되고 시범사 실시해서 안정화되면 필요하면 조례에 개정해서 반영하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복희 의원님 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네. 근데 이건 국장님한테 좀 주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이제 조례는 좀 벗어나긴 한데 지금 이제 신현역과 시청역 그리고 그 전부터 계속 그 역사와 연꽃 테마파크와 갯골 생태공원을 운행하는 버스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그 답을 딱히 주지를 못하고 있어요. 당연히 그건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그 3,400번 버스가 이렇게 일일 몇 회 운행하듯이 이 문화 우리가 관광가인가요? 관광가하고 좀 연동을 시켜서 그 최소한 역사고 갯골 생태공원이냐 테마파크가 일일 몇 회 정도는 좀 운행하고 있다라는 게 좀 홍보가 돼서 그쪽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좀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고정적으로 순회하는 버스 투입이 어려우면 관광 차원에서 신현역이나 시청역에서 이 환승역사 탈 수 있는 이런 것도 한번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우리 국장님께 좀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제가 연꽃 테마파크하고 이제 갯골 생태공원을 운영하는 버스가 있으면 좋겠다. 계속 이제 그 얘기가 네. 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방산동상에 36건 버스가 있어요. 그게 이제 신천동까지 오는 건데 시청역까지 오는 건데 방산동을 거쳐서 그게 이제 어디까지 오냐면 저기 신현도 주민센터까지 그냥 안 와요. 그래서 이제 그걸 연장해서 그 신현역까지 해달라고 계속 이제 회차지가 없어서 못 하고 있는데 그거를 증차를 좀 해서 거기 나오는 차량을 이렇게 이제 연꽃 테마파크로 해서 그 갯골 생태까지 해서 회차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지금 증차나 뭐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왜냐하면 지금 2대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그거가 좀 도저히 안 되고요. 그래서 한 2대 정도 더 증차를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래서 돌리는 방향을 지금 생각은 하고 있는데 지금 52시간 문제 이런 것도 있고요. 복잡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아직 이제 못 하고 지금 있습니다. 예.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방산동 들려서 신현동 들려서 이렇게 하다 보면 정작 이 갯골 생태공원이나 연꽃 테마파크를 가려고 했던 사람들은 가기도 전에 다 지쳐버린다라는 그러니까 거죠. 4대니까요. 이게 지금 2대로 다니고 있는 그래서 건데. 예. 그쪽을 좀 순회하는 거기만 고정적으로 순회할 수 있는 이런 뭔가를 좀 만들어낼 필요는 있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증차 문제, 52시간 문제 이런 거 갖고 도저히 이제는 해답이 안 나오니 관광 차원에서 그 지금 문화관광과하고 좀 연동을 시켜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을 좀 해볼 필요는 있지 좀 않겠습니까? 첨언해서 제가 설명드리면 아직 네. 국장님한테는 보고를 드리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작년에 예산 세울 때 국토부에서 52시간 관련해서 국비 3억 지원하면서 시비 3억 해갖고 6억을 갖고
그런 노선이 끊어진데 이런 데들 좀 할 수 있게 한 게 있기 때문에 그게 3월 말까지 이제 사업 신청서를 내서 되면은 7월부터 운행할 수 있는데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농기센터도 공공기관인데 있고 한데 이제 농민들 갈 때 차 없으신 분들 불편하고 여러 그런 것도 있고 저희 관광지 유명 관광지인 갯골 생태공원이나 연꽃 테마파크 연계시키는 거를 시흥시청역 앞으로 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저도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 차원에서 좀 두 가지 정도만 좀 여쭤볼게요. 대중교통 부족 지역의 행복 택시에 관한 조례 제정인데 제가 이제 지금 쭉 설명을 듣고 그동안 자료 파악한 바로 따르면 이게 과연 실행이 잘 될까 좀 의구심이 들어갑니다. 걱정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택시를 딱 몇 대를 지정을 해가지고 하신다 그랬잖아요. 네. 그럼 택시라고 하는 거는 손님이 원하면 어디든지 달려가는 게 택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10대가 조금 전에 얘기한 예정지 3군데 근처에서만 계속 빙빙 돌아야 된다는 얘기로 보이는데 그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 네. 이제 그렇다면 이게 택시는 아니고 그냥 셔틀 개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들고 우리 지난 간담회 때는 65세에 대한 이야기 뉴스였는데 이제 그 부분을 뺀 거에 대해서는 100%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이게 지금 대중교통 부족 지역에 대해서 실시를 한다라고 하는 것도 아주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 시에서 그 버스 적자에 대해서 보존해주고 있죠. 네. 네, 올해는 자료를 보니까 한 26억 정도를 보존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추경에 올라간 거는 전체 반영이 안 돼서 그렇고요. 네. 거의 50억 조금 덜 되게 50억.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추경권만 본 거네요. 자, 50억 정도를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서 대중교통이 불편한 부분 안 가도 되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면 거기 사시는 분들은 그 업자 입장에서 보면 그 지역은 안 가고 싶은데 이제 공공의 목적을 하기 위해서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 시에서 이제 우리가 보존해 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처음에 이 간담회 때 행복택시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셔서 그러면 누구나 개인 택시가 됐든 법인 택시가 됐든 이 택시들이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의 콜을 받고 그분들이 태웠을 때 어떤 시스템을 좀 만들어서 그분들이 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함도 해소해드리고 또 장기적으로 나가면 그래 이런 것들이 활성화가 돼서 그 지역의 버스 노선을 아예 없애도 되겠구나. 뭐 이 정도의 편리를 좀 하게 되면 실제로 우리가 버스 적자 노선 보존해주는 50억하고 이 행복택시에 들어가는 비용하고 이게 거의 비슷하게만 맞아진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행복택시를 지정을 받았든 안 받았든 저는 모든 택시가 다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쪽 지역에 가서 손님을 태웠을 때 오히려 다른 곳에서 손님을 태운 그보다도 더 좋게 인센티브를 주게 되면 택시들이 거기서 그냥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일 거란 말이죠. 되도록이면 그쪽으로 가려고 할 것이고 그리고 택시라고 하는 건 아시겠지만 왕복 다 손님을 태우기를 원해요. 근데 이런 지역들은 왕복이 거의 불가능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인센티브를 많이 줘서 그쪽에서 손님을 한번 태우면 이 밖에서 다니면서 손님을 태운 것보다도 훨씬 더 이익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지만 이 행복택시의 취지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결국에는 여기 불필요한 버스 뭐 필요 있겠어. 행복택시 타고 충분해. 이 정도 얘기가 나오게 되면 우리 적자분도 충분히 감소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제도인데 좀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보면은 행복택시 손님을 태우고 나서 탄 분들한테 사인 받아가지고 일지를 작성하고 이래서 4개 이렇게 돼 있어요. 과연 이게 글쎄 뭐 이거 하면은 손님이 좀 더 탈까라고 하는 그런 절박한 마음에서 신청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려고 하면 우리 지금 이 준비한 내용들이 너무나 뒤처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생각하셔가지고 원래 취지도 살리고 그리고 그분들에게 편의도 제공하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시의 재정도 조금 줄일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종합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잖아요. 바우처 제도도 있잖아요. 카드에다가 선불해서 뭐 그쪽 지역에 계시는 분들에게는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금액을 넣어드린다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동네 그럼 저 버스 안 가도 돼. 그거보다 이게 훨씬 돈 덜 들어갈 것 같은데요. 좀 이렇게 좀 획기적으로 하셔야지 뭐 다른 데서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되겠다. 억지로 따라가는 형태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과연 활성화가 되겠느냐 이게 사실 의문스럽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열대 지정해가지고 저희도 그분들이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그걸 계속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교통 현황 조사를 국토부에서 한 거 가지고 그 안에 범위 내에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이걸 주도적으로 움직일 수 있으면 아니 범위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 범위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운영하는 그래서 카드 저도 이제 그래서 그 뭐 사인 받고 이런 건 없애려고 그러고요. 카드제나 이렇게 그걸 해가지고요. 아니면 어플이나 이걸 개발해서 바로 그냥 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제도를 그러니까 만들고 그렇게 있습니다. 하셔야죠. 여기 보면 예. 운행자 저기 탄 사람한테 뭐 서명 받고 일일이 일지 정리하고 이렇게 지금 돼 있거든요. 이걸 누가 하겠냐 이런 얘기죠. 그리고 열대라고 딱 열대 지정해가지고 하면 그분 여기 그 택시 여기 열대가 네. 그 동네만 가서 왔다 갔다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게 그걸 우리가 그것 때문에 이제 운수업체하고 간담회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그렇다면 이거는 택시가 아니고 셔틀이다. 아까 그리고 과장님 말씀하신 게 과림동 쪽으로 아이들이 그 학교를 배정해서 가는 아이들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네, 예. 그런데 이제 집중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그런 특별한 수요가 있는 경우는 셔틀로 대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아까 네, 온실도시가 그래서 있는 데는 저는 지금 여기 조례 안에 나와 있는 이거를 그대로 만약에 시행한다고 하면 이거 제가 봤을 때 거의 시행되지 않는 그런 죽은 조례가 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예. 저희도 다양한 다른 농촌이나 이런 데 미리 한 데도 많이 검토해 봤고 또 실패 사례도 많이 봤고 그런 상황인데다가 이 예산을 택시 타는데 예산을 이게 원하는 대로 줄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원하는 대로 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네. 말씀드렸던 게 대중교통 부족 지역이라고 우리가 인정을 하잖아요. 그럼 그분들에게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바우처식으로 월 얼마 이렇게 해서 택시를 탈 수 있는 카드를 드리면 이건 그냥 간단히 끝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어렵게 하려고 그러세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렇거든요. 지금 가린동이랑 방산동이랑 이제 네. 검호동은 전체가 아니고 이제 세미마을에서 이제 도일시장 나오는 분들한테 한 2,500명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2,500분한테 돈을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거 하고 어떤 게 더 싼가. 4만 원씩만 주면 뭐 한 4번 왕복할지 그 정도 되는데 그 정도만 줘도 벌써 1억이 예산이 다 써버리거든요. 한 달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택시로 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고 꼭 필요한 사람들 중심으로 일단 운영하고 만약에 그런 지역이 있다면 오히려 버스를 넣어주는 게 맞고요. 아까 지역 안에서만 움직이는 건 아니고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주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병원이나 이런 데 많이 가기 때문에 아니 제가 말씀드린 예. 지역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예를 들어서 택시를 운전하는 기사인데 제가 지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10사람 중에 제가 한 사람이에요. 네. 근데 제가 과림동 근처에서만 왔다 갔다 하진 않는다 이거죠. 손님 있으면 이쪽 저항동도 오고 부천도 나오고 다 그래야 되는데 그 사람이 아니면 제가 아니면 거기를 갈 수가 없고 혜택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랑 사전에 아까 협의를 했다 그러고 10만 원 정도를 일당으로 주면 그 안에서만 이제 그 시간에 정해진 시간에서는 계속 거기에서만 택시 해당되는 신청자들 이용 대상자들을 그러면 그 운송하는- 해당 택시에 10만 원을 지원해 준다. 예, 월. 지금 그런 여기는 식으로 그런 이제 내용은 없잖아요. 그거는 이제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거는 운행 방식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콜하면 뭐 일정한 금액 한 달에 얼마 이내에서 원하는 만큼 가는 방법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방법은 아까 국장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카드라든지 기타 방법 아까 뭐 어플리케이션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시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달에 10만 원씩 준다라 그러면 10만 원씩 하루에 10만 원
결국 300만 원이잖아요, 그죠? 차가 그죠? 그럼 그분들은 그 지역 안에서만 있게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그렇죠. 예를 들면 방산동 같은 경우에는 방산동에서 저기 신천역이나 저기 신천연합병원 그 산미시장 주변으로 이제 많이 이용도가 있으시니까 그쪽으로 나가고, 그렇지 않고 이쪽으로 나올 때는 저기 신현역까지 이렇게 해서 구간을 정해주고 그 안에서만 계속 돌면서 필요한 사람들을 이게 이동시킬 수 있도록. 예, 잘 알겠고요. 아까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조례만 가지고는 지금 뭔가 시행을 하기에는 많이 부족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조례에 대한 시행 규칙을 네. 그 서둘러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좀 합리적으로 만드시고 난 다음에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초기에 굉장히 혼란이 올 수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꼭 좀 해주시고 시행 규칙을 서둘러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대중교통 부족지역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대중교통 부족지역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교통국장, 대중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는 3월 21일 오전 의회 운영위원회 산회 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